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를 성사시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와 관련해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정 실장 등은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고 서 원장은 내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 실장은 미국 출국에 앞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언론은 어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이후 미국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데 이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정은 한국의 외교적 묘책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사실상 내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과의 고위 외교적 만남을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회담 장소와 대표단 소송 지원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평화의 집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스웨덴과 스위스 제네바, 중국 베이징 또는 제주도 등 5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아주 잘 해나가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기대 섞인 예감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북한이 앞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알려진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 금지 약속과 비핵화 의지 표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일본에서는 재팬 패싱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북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던 중국에서도 차이나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0억 원을 부담하겠다.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가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화적 자세를 취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언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초 미국에 가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서도 돌연 차이나 패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미 사이에서 협상 카드로 변질할 우려가 있고 중국을 희생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에선 북한이 중국에 기대지 않으면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돼 있지만
지난 4일로 그 기간을 넘겼습니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오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측근들을 줄 소환해 불법자금 의혹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박 전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의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자금이 선거와 인사청탁의 대가로 사용됐다면 박 전 차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군헬기 사격 부인 등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하고 대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 등이 보복성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때 전 부인 등에게 수백억대 권력형 부정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이후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 당시 전 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이유가 생활고로 적혀 있었다며 이혼 원인이 여자 문제라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5년 전 지인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자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관련 자료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최 원장 친구 아들이 하나은행에 채용됐던 2013년 당시 점수 조작이나 채용 기준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 원장이 채용 비리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등을 놓고 금감원과 대립하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11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높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 영남 일부 지역은 오늘 이른 오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동두천이 1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걸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